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평가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규산염 3연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A는 규소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는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2번 표는 생물 다양성의 예를 나타낸 거다. 하나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 안에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종강성 같은 경우에는 군집 내에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해저에는 해령, 해산, 해구 등이 있고, 이곳에는 각각의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생태계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얼룩말은 개체마다 줄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얼룩말은 딱 하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건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마존 열대 우림에는 다양한 종들이 있다. 이건 종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렸고요. 나는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가 모든 종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 다가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냐? 네, 종다양성 자체가 높으면 생태계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겠죠? 3번, 그림은 멘틀대로가 하강하는 과정이다. 판의 경계 A 부분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A는 이제 해구에 해당한다라는 뜻이겠고요. 기억은 화산재, 니은은 마그마다. 그쵸? 다음과 같이 이제 기체로 만들어져서, 고체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온 물질에 해당하는 거고, 크기에 따라서 화산재, 화산력, 화산탄, 화산한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A를 따라 열곡대가 형성되냐? 해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 기억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국사 에너지량을 감소시킨다. 네, 얘가 다음과 같이 태양국사 에너지를 이렇게 반사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따라서 매우 강한 화산재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너무 많아지면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니은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한 달리기 결과를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 지금 값 자체는 디지털 정보에 해당하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총 거리는 5.3, 5.4km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건 측정값에 해당을 하는 거죠. 속력이라는 건 미터 퍼 세크에 해당을 하니까 기본력, 결국 이동 거리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도된 물리량이다. 맞는 선지가 돼서 기억니은 디귿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순환에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권의 경우 육상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그럼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직권에 이게 매몰되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인간에 의한 니은으로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을 한다. 화석연료를 연소시켰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기억과 니은으로 인해 탄소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을 할 때 에너지의 흐름 또한 같이 발생하는 거죠.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다음은 전자제품의 상세 정보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나눔이다 라고 합니다. 전류 같은 경우에는 암페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량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이 전자제품의 질량은 국제 단위기에 따른 기본 단위로 나타냈다. 그램이니까 우리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기본 단위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고, 측정 표준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된다. 그쵸?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A와 C에 해당한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A와 B의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하였고요. 펩타이드 결합에서는 물 분자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탈수 축합 반응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A와 B는 각각 아미노산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선지 받는 말, 니은선지 받는 말.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라고 했군요. 물 분자인데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양생물 과일 수와 대멸종 시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했네요. 이제 A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나타났던 지금 대멸종에 이제 해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나타났던 3차 대멸종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중생대 중간에 이제 4차 대멸종이 있고요. 마지막 시간 이제 5차 대멸종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A의 삼엽충이 멸종했다. 삼엽충이 멸종한 시기는 B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선지. B는 중생대와 신생대의 지질시대 경계가 아니라 이건 C에 해당하는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와 중생대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는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분기점. B와 C 사이에 판계화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B하고 C 사이에 판계화가 분리되었다. 네. B일 때 이제 우리는 판계화가 형성이 된 거고, 중간에 제가 이제 4차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고생대, 중생대 내부에서 이제 판계화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4차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연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하였고요. 하나는 HCl이고 하나는 KOH라고 했네요. 각각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색, 붉은색으로 변한다. 어디에서? 산성, 중성, 연기성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A와 B에 각각 탄산칼슘을 넣고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라고 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CaCO3를 누구랑 반응하면 HCl과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CaCl2가 만들어지는 거고, H2O가 만들어지고, CO2가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연기성에 해당하니까 KOH에 해당을 하는 거고, 얘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B가 HCl이 됩니다. 기체가 발생한 건 누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라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는 말, 색이 변하지 않으면 기억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니은은 CO2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합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핵분열이 아니라서 틀린 선지. 핵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델타 M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합쳐주면 이게 곧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반응으로 태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에서 대기순환을 일으킨다. 맞는 말이 되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결국은 지구의 근원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디귿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태양 전지판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요. 지금 주어진 양을 봤어요. 공급받는 빛 에너지가 40인데 버려지는 게 30이면 8만큼에 해당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에너지 효율은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게 8대 6이죠? 그러니까 이건 몇 대 몇이에요? 4대 3이다 라고 이제 바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 8에 32죠? 그러면 6 같은 경우에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거냐? 얘도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니은은 24에 해당한다 라고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4분의 8 하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바로 가시면 되는 문제긴 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해요. 여기가 8이 됐으니까 얘는 5배 한 거죠? 여기 5배 해주면 되니까 3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 N2에 해당을 했네요. 그러면 질소는 2, 5에 해당을 했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고 다음과 같이 비공유전도쌍이 하나씩. O2 같은 경우에는 2, 6에 해당하니까 2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산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다음과 같이 2개씩 있는 것이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2, 7이었기 때문에 플로린 사이에 결합 하나, 그리고 3개의 다음과 같이 각각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자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는 7 곱하기 2고 여기는 6 곱하기 2니까 12, 얘는 5 곱하기 2에 해당하니까 10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분자 내에서 공유하는 전자의 숫자 3중결합이니까 3 곱하기 2, 얘는 2중결합이니까 2 곱하기 2, 이건 단일결합이니까 1 곱하기 2 해서 이건 2개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겠죠.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중결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3개가 결합되는 모형,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2개씩,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고 2개가 결합되어져 있고 나머지 각각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고 표현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0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가에 해당한다,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겠고, 기억과 니은의 합을 찾으래요.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2는 10 더하기 6이니까 16, O2도 12 더하기 4니까 16, 14 더하기니까 16, 그러니까 모두 다 통일하다. 그래서 경우에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봅니다. 다음은 태양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하였고요.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 이후에 원시 태양이 형성된대요. 그러면 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쪽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중력 수축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원시 태양이 이제 형성이 된 이후에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태양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포함한다. 태양계 성운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 다음 니은선지 A에서 기억은 수축한다. 네, 중력 수축이 나타납니다. B에서 니은의 중심부의 온도는 감소한다. 니은의 원시 태양의 중심의 온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워지죠. 그래서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만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 운동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였고요. 쇠구슬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하는 속력을 다르게 해서 다음과 같이 반복을 한다 라고 줬네요. 구간거리는 기억과 니은, 라지 R과 라지 H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니까 수평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일 거고, 다음과 같이 이제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낼 거니까, 나하고 다해서 누구는 동일할 수밖에 없냐? H 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이 H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니은은 R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35고 25니까 얘는 훨씬 더 속도를 더 빠른 속도로 던졌겠구나 라는 사실을 또한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라지 H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수평방향의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35대 25에 해당하니까 7대 5로, 이건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한단 말은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라고 이제 바로 봐주시면 되겠고, 가나로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를. 그 다음 다에서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랫 방향이다. 네, 계속해서 중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입니다 라고 했으면 됐던 문항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였고요. 1에 A, 2에 B, 3에 생리 식염수를 다음과 같이 넣어주었다 라고 했네요. A와 B는 생리 식염수보다 농도가 높은 것과 낮은 소금물을 나타낸 것이고 적혈구의 모양을 관찰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간 거고요. 부풀어 올랐다라는 건 밖에 있던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현상에 해당을 하죠. 특별히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삼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용질이 아니라 용매인 물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이다,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가 더 낮은 곳에 해당을 하는 거고 여긴 밖에가 더 높은 곳에 해당을 하는구나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가 높은 거였고 A는
낮은 물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서로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생리식염수보다 농도가 낮은 소금물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이에서 적혈구 세포막 안쪽의 농도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높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제 바깥쪽이 훨씬 더 높았는데 결국 물이 나갔기 때문에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높다라는 말은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이거 잘못 말했네. 적혈구 세포막 안쪽 농도네요. 바깥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다의 3에서 적혈구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죠. 그래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화학반응 가와나에 대한 설명을 주었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이 밝은 빛을 내면서 연소하였다. 그럼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산화된 것이고, 산소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뭐를 잃은 거냐면 사실은 전자를 잃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환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역시나 동일하죠? 철은 산소를 얻었고 산소는 잃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얘가 산화된 거고 얘가 환원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가와나의 공통점만을 이제 고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는 둘 다 환원되었다 라고 해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금속은 전자를 잃는다. 네, 전자 입장에서 봐도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고 철도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방출하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다음과 같이 산화마그네슘이 되면서 밝은 빛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고, 산화철이 될 때도 결국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그린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다. 수소와 헬륨에 해당한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겠고요. 나는 원소 기억과 니은, 별 S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자, 따라서 헬륨은 니은에 해당하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 S의 대기에는 기억과 니은이 포함되냐라고 물어봤고요. 겹치는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두 다 겹쳐져 있네요. 그러니까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기억의 대부분은 별 내부에서 생성되었냐? 우리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일 때 나타났다? 빅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니은으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별 내부보다는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거의 대다수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라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라고 했고요. 1과 2는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각 가닥이다. 가나는 번역과 전사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요. 가는 이제 전사 과정이고 나는 이제 번역 과정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세요 라고 이제 준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여기 보면 C 동일하죠. 그러니까 나는 2처럼 사실상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이 뭐에 해당한다? 주형사슬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여기 G니까 여기는 C가 있고 여기 C니까 여기 G라서 여기 G가 있는 거고 G니까 G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C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G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니은과 기억 사이가 서로 반대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기억이었으니까 여기는 니은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기억이 되는 거고 얘가 니은이 되니까 여기는 니은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A, U, T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동일하게 기억으로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얘가 니은이 가면 안 되고 얘는 디귿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는 기억이고, 기억은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데닌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이쪽에선 다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건 디귿으로 이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A, U, 그 다음 여기는 U,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 T, A, T, 여기 T, 여기는 A 이렇게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디귿이 U였으니까 여기는 T, A, A, T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세 개씩 끊어서 각각 이 모양들이 된대요. 아미노산을 찾았대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타이민이 아니라 아데닌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고 가에 이용된 DNA 가닥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주형사슬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건 1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 나는 번역에 해당을 하는 거죠.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맞는 선지가 돼서 디귿 선지 하나만 맞는 말입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언제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주든 대기든 지표든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언제나 같도록 만들라라고 했기 때문에 100에서 30이니까 얘는 70에 해당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양이 C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양이 BD죠. 그러니까 C는 누구랑 같냐? B 플러스 D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A는 100이 아니라 몇이다? 70이다 라고 가야 되니까 틀린 선지고 B는 C보다 큰 게 아니라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틀린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다. 결국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다시 재복사되는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가 증가한다 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 선지 하나만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물질 ABC의 전기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고요. ABC는 구리, 설탕, 염화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건 A이기 때문에 A는 그대로 구리가 되는 거겠죠. 그냥 C우라고 쓸게요, 우리. 그 다음 B하고 C하고 이제 당연히 안 됐는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B가 전기가 통했기 때문에 이건 NaCl에 해당하는 거고 C가 이제 설탕이니까 C, 12, H, 22, O, 11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는 구리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B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한다. 맞죠?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기 자체가 통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만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는 걸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 C는 공결한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다 라고 가시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환경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요. A지역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환경변화로 인해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사례는 높아진 수온에 의해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산호초가 죽게 되어서 해양 생태계 평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줬고요. 두 번째 사례는 온도 의존성 성결정 방식을 따른다. 온도에 따라서 성별 자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파충류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고 줍니다. 비생물적인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다.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달라진다라는 건 온도라는 거는 비생물적인 영역인 것이고 성별이라는 거는 결국 생물적인 요소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용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푸른 바다거북 개체군의 경우 수컷보다 암컷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라고 했는데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종이 아니라 하나의 종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이음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되었던 문제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T는 0인 순간 가만히 놓은 물체 A, B, C가 자유낙하한 후 수평면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었대요. 전에 각각 M과 3M인 A, B는 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켰고요. 그림나의 PQR은 A, B, C가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T에 따른 힘의 크기 F를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A, B, C가 수평면과 충돌한 시간은 T0, ET0이고 나에서 PQ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이 S로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P하고 Q가 결국 누구에 해당하냐? A랑 B에 해당하는 거겠죠. 왜냐면 높이가
미안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m하고 3m이라고 줬어요. 질량이 다르죠. 근데 이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v라는 속도로 가는 것이 떨어졌겠구나 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량 자체가 이건 3mv고 이건 mv에 해당하는 거고 마지막 전개했으니까 결국 0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B 친구가 A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말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도 충격력 자체가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R이 B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P하고 Q가 결국은 A랑 C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일단 C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떨어지는데 높이 자체가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속도는 누구보다 작을 거냐? V보다는 무조건 작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질량하고 속도를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냐? MV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엔 질량이 M보다는 더 크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사지부터 봅시다. Q는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었냐라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힘 시간 그래프에서 중계 더 이상 없나? 그림 나의 PQRN ABC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거다. 근데 시간 값에 대한 게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요. Q는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 P하고 Q는 근데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시간이 t는 0인 순간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이 나왔군요. 그러면 시간 자체가 훨씬 더 오래 걸린 것이기 때문에 Q 자체가 누구에 해당하냐? 이게 A에 해당한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 P가 C에 해당한다라고 갔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자체가 얘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Q는 A가 받은 힘의 크기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C의 질량은 M보다는 크다.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결국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이건 평균 힘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 크기는 B가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랑 B 같은 경우에 각각 받은 충격량이 MV와 3MV에 해당을 하는데 얘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각각 T0하고 2T0니까 이건 T0, 여긴 2T0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긴 1이 나오는 거고 여긴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더 커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가는 말입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표는 HCl 수용액 A와 HCl이래요. 그 다음 NaOH 수용액 B의 부피를 달리했다. 그리고 가나다의 액성 모두 다르고요.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모두 다 더했을 때 부피가 100으로 동일하죠. 그럼 온도값이 제일 높은 지점이 뭐가 됩니까? 중화점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중성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간은 40에서 2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염기 자체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산성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일가이온이고 얘도 일가에 해당하죠. 그러면 부피비의 역수가 결국 농도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얘가 2대 3입니다. 그럼 농도비는 3대 2에 해당한다 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여기는 6개, 6개, 얘는 여기는 16개, 16개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여기는 12개, 12개, 여기도 12개, 12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개, 18개, 얘는 8개, 8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기성이냐? 아니요, 중성이다 라고 가시니까 틀린 말. 혼합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숫자 B는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죠. 농도값이 더 큰 거는 A에 해당하니까.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를 물어봤으니까 전체 이온수는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더 많냐를 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는 16 곱하기 2고 다는 18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몇 대 몇이냐? 8대 9에 해당하므로 가가 다보다 작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입니다 라고 가시면 되었던 문항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그러면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수평인 레일을 따라 운동하였다. T는 T0일 때 점 A를 지난다. 여기가 이제 T0 지점이래요. 그리고 벽에 충돌한 후 T는 2T0일 때 다시
전 B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검육에서 측정되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는 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당연히 더 크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점 A, B는 코일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래요. 자석의 속력을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T0일 때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가까이 접근하는 속도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크다라는 말을 우리는 맞다라고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은선지 검육에서 측정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는 T0일 때와 T는 2T0일 때가 서로 반대이냐? 얘는 N극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쪽에서 N극이 생기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S극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쪽에 S극이 생기는 거죠. 그럼 NS인 거고 얘도 NS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서로 반대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의 운동에너지의 일부는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에 해당한다 라고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었던 문항이었어요. 자, 그 다음 2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다. 최근 20년 동안 적도 부근 해역의 동태평양 표층 수온 편차와 해명 기압 편차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줬습니다. 수온 편차가 동태평양에서 높아졌다라는 건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 거고 A는 라니냐 시기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기억과 니은 두 자료값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시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하였다라고 합니다. 표층 수온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면기압이 더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이건 저기압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더 고기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일 때가 라니냐 일대죠. 그러니까 이때가 A일 때 해당하고 이게 B일 때 해당해요. 그러면 기억은 두 자료값의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에 해당하죠? 그럼 기억은 음의 값이다. 맞는 선지가 되네요. 그 다음 니은 값은 여기고 여기에요. 그러면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네, 훨씬 더 크죠? 맞는 선지가 되겠죠. 기억 값이 커질수록 기억의 값이 커질수록 니은 값은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일 때, 그죠? 엘니뇨 시기일 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각각 온도값은 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기압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고 얘는 높아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결국은 빅데이터 값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는 문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나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